멘보샤입니다. 저번 주 러시아가 유크레인 지금 침공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수록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지표들을 잘 지켜봐야 돼요. 지표가 뭐냐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직장을 많이 까졌는지, 이러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돈 많이 내는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사실 주식하는 것은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 따뜻하지만 남들 배 따뜻한 것도 신경 써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셀피시하게 좀 하지 말고 좀 남들이 뭘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이 관심 갖고 주식뿐만 아니라 좀 그런 유크레인에 대한 어떤 상황들 굉장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번 주 종목 SK 리치였어요. 0.48% 상승하였고 주간에서는 현대 홈쇼핑이 마이너스 스프레드 6.32%와 하락 4.69%를 제외하고 나머지 SK 리치, CJ 제일제당, 리노공업은 각각 플러스 스프레드 0.48%, 2.36%, 6.17%와 개별 주가 0.48%, 0.13%, 2.08% 상승했어요. 월간은 리노공업이 플러스 스프레드 4.17%와 개별 주가 0.55% 하락한 반면에 CJ 제일제당, SK 리츠가 플러스 스프레드로 각각 2.02%, 1.63% 그리고 개별 주가 3.91%, 1.63% 상승하는 동안 현대 홈쇼핑은 마이너스 스프레드 6.32%와 주가 4.69% 하락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볼 기업은 카카오라는 기업이에요. 카카오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산업이고 시가총액 41조 988억 원이에요. 제 생각에 플랫폼 부분의 매출 비중 증가 및 강력한 작년 대비 누적 영업이익이 상승했어요. 카카오페이의 임원진의 스톡 옵션 집단 매각 논란 및 K큐브 홀딩스 일결권 행사 위법이 의혹이 되고 있어요. 사실 카카오 하면은 먹는 초콜릿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카카오 모르면 사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보면 that's 카카오톡, that's 카카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지, 이 회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는 사람 조금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기업이고 뭘 하고 뭘 먹고 사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카카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조 서비스업과 금융업이 있는데 제조 서비스업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금융업 사실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 뭐 이런 것들, 페이 이런 것들이에요. 주요 서비스를 봤을 때 플랫폼과 콘텐츠로 나눌 수 있어요. 제조 서비스 앱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플랫폼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46.7%, 53.5%, 그리고 27기 3분기에는 51.4%이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분기도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성과예요. 근데 콘텐츠 부분 조금 다운되고 있어요. 53.3%, 46.5%, 48.6% 조금 문제가 있어요. 콘텐츠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봐야 해요. 그래서 신용 위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매출 채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못 받으면은 내 돈 저 주고 못 받는 거 그게 내 돈 아니에요. 남의 지갑 돈 내 돈 아니에요. 내 돈 in my pocket, that's my money. Okay? So 그랬기 때문에 전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리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drastically하게 계속 업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올라가는지 좀 봐야 하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 회사의 위험 요소인지 조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본도 기가 막히게 늘고 있어요. 거의 뭐 얼마고? 굉장히 좋은 부분은 부채가 늘면 자본도 늘기 때문에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부채 비율 올라가는 거 사실 조금 조심할 필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부채 비율 올라간다? It's okay. 그러나 좀 봐야 한다. 왜냐면은 회사가 비즈니스 하려면은 사실 부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빌려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연구 개발이에요. 힘들수록 기업에서는 사실 더 투자해야 돼요. 미래를 보고 멀리 보고 좀 돈을 좀 써야 해요.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상품, 서비스 이런 걸로 가지고는 사실 승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돈을 투자해서 위험할 때 더 사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할 때 어려울수록 있는 친구 진짜 최고 친구예요. But 좋을 때 맨날 있는 친구 다 똑같아요. 어차피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구 개발 같은 거 힘들 때 지금 카카오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연구 개발 얼마나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연구 개발 보면은 지금 보면 4,600억 정도에서 지금 5,300억까지 올라왔고 최근까지 5,200억까지 올라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많이 투자한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뭘 투자하나 보면은 연구 개발 좀 많이 올라갔고 무형 자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가 급속적으로 늘었어요. 매출액 비율을 봤을 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15.2%였는데 10.9%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이 12%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단가 대비 투자액이 크든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웃긴 부분은 시장 여건 및 영업의 상태 보면 다 어렵다 그래요. 좋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굉장히 웃긴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웃긴 부분은 다 모든 시장이 다 성장해요. 대표하는 시장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웃겨요. 굉장히 interesting한 부분이에요. 다 올라가요. 다 파이 사이즈 커져요. 그러면은 나쁜 건 뭐예요? 그리고 금융업이 있는데 리테일과 홀세일이 있어요. 리테일은 쉽게 말하면 소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냥 개인한테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예요. 어떤 홀세일은 기업이나 어떤 기관, 어떤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조금 아무래도 손이 커야겠죠? 그런 사람한테 홀세일이라고 해요. 도매, 리테일 소매, 홀세일 도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에서는 이자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할 때 두 가지 세그먼트 있어요. 12기부터 지금 14기 3분기까지 현금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10배 정도 이상 올라갔어요. 그 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카카오 증권페이 상장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영업수익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영업수익 means 매출액. 그러나 영업이 급속적으로 개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런지 좀 봐야 해요. 왜 개판 치고 있는지 조금 봐야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쌍장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공격적인 그런 활동들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영업이 망가진 건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런 영업 실적 개판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돈 벌어오지 못하면 나한테 돈 안 줘요. 주주한테. 그럼 누구한테 줘요? No one. 그렇기 때문에 12기부터 그 12기부터 96억의 영업이익 났었는데 77억 마이너스 때리고 또 133억 원 정도 마탱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런지 좀 봐야 해요. 재무제표 볼 때는 연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별도 연결 무슨 뜻이냐면 연결 means 엄마 아빠 있어요. 그 밑에 자식들 많아요. 그 전체들의 호주머니 in my pocket how much money we have. So 얼마나 돈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그 보는 게 전체 연결이에요. 그런데 별도 자식 1, 2, 3 쟤네들 얼마 갖고 있는지 다 나눠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려워. 왜냐면은 자식 너 얼마나 잘 나가냐 할 때는 연결 보지 않고 별도 봐도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을 때는 연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연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식 하나 둘 셋 있는데 둘 잘해요. 근데 한 명이 완전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의미 없어요. 마탱 가고 엄마 아빠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반적으로 가족의 어떤 유복하게 자라는지 좀 봐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유복성을 보기 위해서는 좀 연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와우! 2.9조, 3조 원 매출에서 4.3조 됐어요. 와우,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오, 굉장해요. 영업이익 봤을 때도 거의 그 3천억 정도에서 4,800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뭐 얼마예요? 영업이익 누적 3천억 정도에서 4,800억, 59% 상승. 와우, 정말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있어야지 그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 얼마나 남느냐가 중요해요. Very important thing, how much money in your pocket eventually. 결국에 내 돈 얼마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나 월급 주고 뭐 하고 재료비 내고 많았지만 결국엔 내가 얼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페이 임원진도 스톡 옵션 내다 팔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임원진이라는 것은 회사의 모든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고 다른 팀원, 크루라고 부르는 카카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헌신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다 팔았어요. 시장가 처음에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가락질 받았고 굉장히 ESG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도덕적이지도 않고 이것도 지배구조 완전 마탱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K-큐브 홀딩스, K3제곱 홀딩스 의결권 행사했다는 좀 위법한 의혹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서 주주를 보면 김범수 의장님 거의 14% 가지고 있지만 그 K-큐브 홀딩스 거의 11%, 둘 다 더하면 25.3% 정도인데 사실 K-큐브 홀딩스 100% 김범수 의장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법인이었다가 원래 비금융업이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K-큐브 홀딩스 김범수 의장님 건데 그거 지금 거기서 의결권 행사했어요. 의결권 행사가 뭐냐면 주주회의 있어요. 주주회의 뭐냐면 주인들 모여서 회의해요. 회사가 어떻게 갈지, 누굴 뽑을지, 어떤 이런 돈들을 잘 번 것이 오케이인지 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K-큐브 홀딩스 11% 플러스 김범수 의장님 거 14% 25% 의결했어요. 의결 means 의견을 내는 거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범수 의장님 14% 가지고 있지만 결국 25% 가지고 있다는 거는 금융법에 위촉된다는 것이 지금 그 부분 좀 봐야 하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명확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유의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두 가지. 첫 번째 카카오페이 임원진 같은 좀 클래스 좀 조심해야 되고 사실 임원진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회사에 투자할 때. 왜냐면은 그들이 머리고 그들이 이끄는 리더고 하지만 그들이 마탱스다. 사실 이런 회사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분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K-큐브 홀딩스 also 조심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 갖고 좀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보고 투자하는 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볼게요. 그리고 수익 나고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 도와줘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돼요. So pray for Ukraine. 잘 지내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추워집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Goodbye. 저번 우리가 사실 저번